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당장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단번에 사람을 추잡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당장 피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 단번에 추잡하게 만드는 9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짜라고 생각하여 집에 챙겨가는 행동. 공짜라 여겨지는 것들을 자신의 살림에 채우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카페의 티슈나 식당의 사탕, 공공기관의 화장지 등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에 적합한 예시다.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마트의 카트를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나 카페에서 티슈를 가방에 챙겨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과 비용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를 드러낸다. 또한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간식을 사는 경우에도 자신이 낸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간식을 포장하여 집에 가져가는 것은 공동체의 원칙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태도.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남들의 대접을 바라지만 그 행동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대는 공허한 기대일 뿐이다. 존경이라는 것은 바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냥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존경이나 대접을 멀어지게 만든다.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을 받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아라.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경하고 대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남의 덕을 보려 하는 것. 평소에는 생전 말 한마디도 안 섞다가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어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어려울 때 돈 한 푼 주지 않았으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한다. 평소에는 말도 섞지 않고 있다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다며 다가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행위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만 이끌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친한 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 기쁜 척 다가오며 결국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을 보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백히 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의 깊이나 온도를 조절하며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다가온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 낭비일 뿐이며 그들의 칭찬이나 평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네 번째,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게 만드는 것. 자신의 돈을 아끼기 위해 남의 돈을 쓰는 행위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남의 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은 남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얼마나 알뜰하고 경제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남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숟가락만 가지고 다니며 언제나 남의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떤 손실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 가까이 해봤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진정한 의미의 교류나 상호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돈과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는 행동. 지하철에서 드라마를 크게 보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런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며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큰 소리로 대화하시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남 생각을 안 하는 행동으로 남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런 불편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공장소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음의 문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상황과 장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목소리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불필요한 불편함 없이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공공장소에서 상스러운 행동.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집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몰지각한 동호회 사람들이 등산이나 식당에서 보인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도 나쁘게 만든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항상 조금 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 7번째, 과거에 잘 나갔던 것을 자랑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 자랑은 과거의 영광이다. 과거 잘 나갔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겸손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남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며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 나이 들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야기다.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지겹고 현재와 미래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과거에 머무르는 모습에 다른 사람까지 우울한 기분이 전파되어 그 관계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 자랑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는 과거 얘기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곤란할 때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며 상대방의 곤란함을 해결해주는 시기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다. 과거의 성취와 영광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만 집착하여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8번째, 남들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 돈 자랑은 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부유한 이들에게는 가소로운 행위로 보이고 부족한 이들에게는 질투의 불씨를 당기는 꼴이니 돈 자랑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간의 교만함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고립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나 인격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있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시각을 드러낸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재산이 아닌 그의 행동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타인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불안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표현이다.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돈 자랑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야 한다. 9번째, 술을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술을 잘 마신다면서 자신의 주량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는 가족과 주변의 걱정을 부르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과시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주량을 자랑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술 먹는 것을 뽐내는 태도는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중 자기가 이 정도 먹으니 상대도 어느 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다. 술 못 먹는 사람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인 양 하대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가 잘 먹는다고 남도 따라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술 못 먹는 것은 정신력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체력과 건강 상황의 문제이고 술에 대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이러함에도 술을 강요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인간은 본래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체력, 건강, 심지어 술에 대한 내성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이는 소량의 술로도 취하며 또 다른 이는 많은 양을 마셔도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각자의 유전과 컨디션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술에 대한 내성이 높다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술에 대한 내성이 낮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한계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단번에 추잡해지는 행동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